네, 안녕하십니까. HLB 주주님들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HLB 한번 다뤄볼 거고요. HLB 지금 오늘 5% 정도 오르다 싶더니만 지금 좀 내려오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HLB 요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영역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일단 HLB 굉장히 오늘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은 거래원 매물대 분석을 한번 보시면, 여기 조회를 해보시면요, 신한투자증권이랑 메리츠증권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순매수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도량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순매수로만 둘이 합쳐 19만 주 정도를 긁어가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한투자증권 장난 많이 치기로 유명한 증권사죠. 요 증권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거래한다, 아니면은 뭐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거래한다,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을 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꽤나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밀어버리는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물량을 더 장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주가가 한번 상승하면서 프로그램이랑 싱크로나이즈가 돼서 같이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가 이런 구간에서부터 주가는 밀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갔다고 생각이 들고, 요 구간에서 멀쩡히 가다가 한 번 더 밀어버립니다. 살짝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떨어졌죠? 이런 구간에서도 한 번 더 밀어버리니까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사모으고 다시 한번 사모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틀 동안의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금요일날 특징적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찌라시가 좀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찌라시였나요? 조건부 승인 관련한 찌라시가 좀 돌았었는데, 앞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냐면, 이런 구간에서 파두랑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어닝 쇼크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고점 부근에서 이런 내용이 좀 터지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골파기까지 한번 해놓고 다시 한번 이런 급등 흐름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고점에서 나오는 악재는 뭘로 작용할 수가 있다?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떤 호재인 내용으로 이게 탈바꿈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고점 부근에서 세력이 물량을 떠넘기려면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호재를 퍼뜨리겠습니까? 악재를 퍼뜨리겠습니까? 당연히 호재를 퍼뜨려야지만이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호재 내용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호재 내용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은 매도를 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보다 이렇게 상승한 이후로 이런 고점 부근에서 엄청나게 호재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TC본더 관련한 이야기가 뭐 마이크론이랑 계약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프로그램은 싹 다 팔고 튀었었죠. 싹 다 팔고 튀면서 이런 구간에서 박스를 쳤는데, 지금 보시면 21선을 한 번, 두 번 깼다가 다시 한번 돌려주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팔고 튀었는데도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를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본인들이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돈을 때려박아서 상승을 시켜놓고 이 이후로는 쭉 팔면서 튀는데, 팔면서 튀었는데도 이 눌림목 자리가 5일선, 11선 위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안 깨졌다라고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다시 한번 매수에 참여하면서 개인들이 생각보다 잘 받아주네, 이런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프로그램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악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오히려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HLB의 세력들이 다 팔고 튀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계속 퍼뜨려야겠어요? 호재를 퍼뜨려야겠지, 악재를 퍼뜨리면은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점에서는 호재가 터져 나온다는 말씀이고, 거래원 매물대 분석을 지금 보시면 이 HLB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언제부터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12월 달 들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12월 1일부터 우리가 놓고 한번 이 HLB를 접근해보자면은, HLB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보시다시피 어딥니까 여러분?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모건, 서울. 다 뭡니까 여러분? 외국계죠? 이 외국계 애들이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물량을 추적 관찰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이면 이제 5월 16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요런 시나리오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FDA 3상 승인 이전에 팔아야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평단가든 대부분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위치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구간이 딱 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21선이 이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요런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확 터는 흐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전에도 21선 깨서 한 3일 정도 머물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던 HLB이기 때문에 21선을 한번 이탈시켜 놓고 다시 한번 이 갭을 메꾼 다음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일단은 재료가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한번 이렇게 낙폭을 보여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HLB가 오히려 이 재료가 반영돼서 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FDA 3상 승인 관련해서 이전에 팔아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내가 추격 매수하면서 거기서 물량을 설거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변화구를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런 전고점 부근에서 도달해서 매물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날 터졌던 거래대금을 넘어가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줘야지만이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힘이 딸려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쌍봉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HLB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타점 안을 한번 드렸었냐면은 요 구간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캔들에서 21선을 다시 한번 올라타는 이런 특징적인 캔들이 좀 있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5일선을 타고 가다가 매자닌 물량 한번 소화하고 21선 깬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주면서 이렇게 앞전에 물렸던 사람들한테 싹 다 본전을 주는 이런 꼬리단 양봉이 한번 출연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좀 연출을 했었는데, 이날이 언제였냐면 1월 23일이었고 제가 1월 23일날 뭐라고 좀 안내를 드렸냐면은 HLB를 51,700원 이하에서 한번 우리가 잡아가 보자라고 안내를 좀 드렸고, 제가 종가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오후 2시 58분에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매도 안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드렸냐면 3월 26일날 제가 매도 안내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3월 26일날 매도 안내를 드렸던 이유는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5일선 타고 올리면서 본격적인 오버슈팅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 이탈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단기 고점이라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수차례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파이널 리뷰에 대한 단기 재료 소멸과 그리고 오버슈팅 구간에서 우리가 절반 수익 실현 이후 추후에 비중 절반을 재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HLB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한번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H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보내드린 시간을 보시면은 이 문자로 제가 타점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납득이 가실 텐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2시 58분에, 그러니까 3시죠. 3시에 영상을 찍어서 이 영상을 게재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장이 마감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 찍는 데만 해도 20분이죠. 그럼 3시 20분이면 동시효과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아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20분짜리 영상을 찍는다라고 해서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20분짜리 찍고 또 편집 20분 동안 하고 또 20분 동안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이게 1시간 걸리는 작업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타점 안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로 안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4674-9671번으로 H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저희가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주도주 단기 스윙, 중장기 위주로 좀 구성을 해서 우리가 투자금 1억 만들기를 진행하는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주도주 단기 스윙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기 종목 순위가 좀 나와 있죠. 시장에서 항상 보이는 종목들, 여러분들 YC도 보셨을 거고 대원전선도 보셨을 거고 코치분 오늘 상장한 종목이고, 필옵틱스, 금양그린파워, 광명전기, HB테크놀로지, 대한전선, 여러분들이 못 본 종목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눌림목을 공략해서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기술적으로 타점을 접근하겠다는 말씀이고요. 400명까지 모집 예정인데 현재 지금 기존 인원 포함해서 330명 입장에 있고, 최소 투자금은 100만원부터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100만원으로 1억을 6개월 안에 만들어달라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이고, 100% 무료로 진행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참여 방법은 4674-9671번으로 1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HLB 타점이랑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H에다가 1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주도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가가 얇아서 내가 물량을 못 파는 일은 없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고, 이제 바빠서 MTS,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아니면 거래원 매물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장중에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HLB 얘기로 돌아와서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재료의 소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주가가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그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한번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었고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런 곳에서 고점을 트라이하고 내려오면서 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HLB 관련한 재료가 있는 건 뭐죠? 이제 매출이죠. 본격적으로 만약에 FDA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미 발빠르게 현지에서 판매할 것까지 다 구상을 해놓은 HLB이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차트가 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 트라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응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단기 고점 찍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버슈팅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는 케이스에는 우리가 일단은 2분일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2분일이라도 수익을 챙겨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나요? 네, 지금 이게 상승을 하면서 8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적인 5일 연속의 상승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이 뜨면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했죠.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우리가 일단은 조정을 보인다라는 말씀이고 HLB가 충분히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단별로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별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이 운전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게 관찰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전에 이게 보시다시피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운전을 해서 주가를 상승시켰던 종목인데 이런 구간에서 한번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는 패턴 수도 없이 많은 종목에서 관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찍으면서 조정을 보였던 종목이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죠. 자, 엔캠도 보시다시피 윗꼬리 음봉이 좀 발생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이런 구간을 거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L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단기 고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 구간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시기부터는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이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을 하죠. 이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숫자로 찍히게 되는 거는 우리가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FDA 3상 승인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이런 부분에선 좀 반영이 돼서 올라왔던 만큼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4674-9671번으로 H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우리가 HLB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피롭틱스 같은 종목도 하나 들고 가셨으면 해서 제가 이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봐드리는데 이 피롭틱스를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만원대에서부터 37,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올랐나요? 270%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하나 발굴을 해봤습니다. 이게 XR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XR 관련 테마가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테마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올 때 이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XR 관련 종목을 하나 가져왔고 이 XR 관련 종목이 이렇게 군데군데 세력이 매집하는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하는 적은 있는데 단 한 번도 대시세가 난 적이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뜬 자리에서 이미 시세가 나고 나서 들어가는 추격 매수의 입장이 아니라 1년선 부근에서 모아가다 보니까 리스크를 짧게 가져가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해서 제가 요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요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요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계열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